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자신이 가진 능력이 평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가를 보고 대화가 가능하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알면 곤란할 것 같아서, 왠지 밝혀지면 이상한 취급당할 것 같아서 숨기고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실 건지,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히 밝히실 건지. 이번 이야기는 쓰리세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쓰리세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쓰리세븐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어려서부터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하고 무서운 존재들이. 그래서 병원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런데 크게 이상은 없고 정신병 관련해서 이상 소견도 없고. 어렸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들, 그걸 제가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따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땐 그게 전 그런 존재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어떤 아이가 말을 걸어와서 거기에 대답을 한다든지 그런 식.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땐 이게 많이 이상하고 걱정스러운 거죠. 한 번은, 이건 부모님께 들은 말인데, 재래시장 있죠? 거기 어머니랑 같이 갔을 텐데, 어머니 손을 잡고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머니 손을 꽉 잡더래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강아지 가져가라고 손으로 부른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거긴 그냥 가게랑 가게 사이 비좁은 골목. 그런데 전 계속 할머니가 손을 흔들면서 강아지 가져가라고 한다고. 어머니는 제가 또 그런 증상을 보이나 보다 하시곤, 그래? 어디 한번 가서 볼까? 하시면서 제가 끄는 곳으로 갔는데요. 걸음을 제가 가리키는 곳으로 옮기는 그 순간, 저랑 어머니랑 서 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건물 위에서 검은 봉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은 봉지엔 소주병이며 이것저것 쓰레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크게 다쳤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건물로 뛰어 올라가서 그거 던진 사람을 잡았거든요. 잡고 보니까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 취한 사람이 던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집 앞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이사 오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아이가 우리 노는 걸 쳐다보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뭔 소리냐고. 그때 동네에선 저랑 같이 노는 애들도 몇 없었거든요. 제가 이상한 말을 가끔 하니까 애들 부모님도 저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겠죠.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애들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도 새로 이사와서 외롭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같이 놀자고 한 거죠. 그런데 애들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고. 그중엔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도망친 애도 있고. 그리고 그날 일 금방 또 소문이 났거든요. 며칠 뒤인가 방에 있는데 어머니가 절 부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새로 이사 온 집에 아이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 또래 아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놀라시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했나 보죠. 자세한 건 저도 알 길이 없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어떻게 생긴 아이였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이렇고 저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도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요. 그때 이사 온 집, 그 집에 제 또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온 거라고. 그리고 2년인가 3년 정도 뒤에 그 집은 다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인데, 이때부터는 이상한 존재들을 보면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어렴풋한 기억인데,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작은 벤치가 있었거든요. 거기 벤치에 고양이 5마리가 앉아있어요.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닌 고양이들 주변에 파란빛이 나는 그런 안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조용히 흩어지듯 사라지는. 그런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제 경우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말이죠, 그 집이나 그 장소 근처에서 그런 고양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3마리 이상이었고 늘 홀수로.
고양이 숫자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늘 홀수였다는 거. 그날 벤치에서 그 고양이들을 보고 알았죠. 누가 또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보면 할머니랑 할아버지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할머니가 집 대문 앞에서 고추 있죠. 붉은 고추 말린 거. 고춧가루 만들 때 사용하는 그거. 그걸 옆에 쌓아두고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쓱 쳐다보니까 절 보시곤 눈물을 훔치세요. 전 이거 분위기 매우 나쁩니다. 그런 느낌 충만해서는 그냥 뛰듯이 바로 집으로 달려들어갔고요. 이게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그렇게 집으로 달려들어갔는데 누나랑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안 됐다고.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죽었다고. 그 집 새댁이 사산을 했다는 말이었어요. 전 그때 사산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듣는 순간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보였는데도 죽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런 제가 천안에서 근무할 때 경험한 일인데요. 특정 시간이면 회사 앞을 지나가는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은 비가 오는 날 아니면 보름달 뜬 밤이 아니라 그냥 보름. 이상한 존재는 밤에만 나타났던 게 아니거든요. 낮이든 밤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보였는데 그때 그 무당은 그런 특정한 날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알고 있었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쯤엔 눈에 보이는 그 이상한 존재들이 소름 돋는다? 그렇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피를 흘리거나 이상하게 웃는 그런 존재는 한 번도 못 봤었고요. 그냥 사람 모습인데 흐림 처리를 한 느낌?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 그런 차이만 있고, 그리고 그런 존재는 다리가 없다고들 하던데 제가 본 존재들은 다리가 온전했어요. 다리가 없었으면 그때 제가 어렸다고 해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단지 차이라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거나 따라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 그리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정도. 그 무당도 매일 같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직원이 어느 날 오렌지 주스를 잔뜩 사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오렌지 주스냐고, 이건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면서 잘 마시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날 그 무당 길을 걸어가는데 손에 오렌지 주스를 들고 있네. 근데 그 오렌지 주스 그냥 느낌인데 신입사원이 그날 사온 거랑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절대 위압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너 오렌지 주스 이거 혹시 어디에 두고 온 거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서 놀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 잘 마셨다고 고맙다고 하네 그랬더니 막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하셨냐고. 그 신입사원 말이 실은 주스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다는 말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에 홀린 듯 주스를 사게 됐다는 것까지, 사는 김에 사무실 사람들 것까지 사게 됐다는 말, 그리고 오는 길에 이상하게 거기에 둬야 할 것 같아서 두고 왔다는 말. 그렇게 두고 온 곳이 당시 신축으로 지어올린 상가 건물 그 옆 전봇대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장님이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었거든요. 자리에 앉으면서 그래요. 그 신축 건물 거기 전에 무당집 있던 자리라고. 부장님이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인데 그 집 무당이 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한참 동안 거기가 좀 그렇다가 얼마 전에 그쪽 밀고 신축으로 올린 거라고 하는데 그땐 저도 좀 놀랐어요. 전 제가 본 무당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었고 거기에 무당이 살았다는 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날 부장님께 처음 들었거든요. 모르던 사연을 알게 돼서일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신입사원이 놀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좀 지난 뒤 부서 회식이 있었고 며칠 지난 다음 날인데 출근했더니 부서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오전 내내 그러다가 점심에 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과장 네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저희가 술 마신 뒤에 잘 가는 언덕 위에 있는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술도 마시고 그 국밥집에 갔는데 제가 가게 마당에 있는 가마솥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손가락으로 하나 둘 하면서 숫자를 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9? 이번엔 맞네? 그런 말을 하더니만 한숨을 깊이 쉬고는 또 안타깝게 누가 죽겠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장님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부장님이 술이 엄청 세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다 기억하는데 제가 고향이 어쩌고 사람이 죽고 어쩌고 그래서 안타깝고 어쩌고 그랬다는 거죠. 전 술이 약해서 그때 거의 그리고 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아차 싶은 거죠. 제가 절 아니까. 고향이나 그런 제가 말하지 않은 걸 부장이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장님이 놀란 건 그 국밥집에 큰 초상이 났다는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부장님은 그 집이 단골이다 보니까 이후에도 갔었다는데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걸어 잠근 가게 문에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관계로 며칠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전엔 모습이 보이긴 해도 소리가 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가끔 소리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려고 31가지 맛을 파는 가게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산 뒤에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나도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뒤를 슬쩍 보니까 말이죠. 어떤 꼬마 남자아이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목소리가 들린 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덤덤히 다시 31가지 맛을 파는 가게로 가서 아이스크림 콘을 샀죠. 그리고 덤덤히 그 나무 앞에 두고 갔고요. 그리고 그때 오래전 그 신입사원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나 그 친구도 저처럼 보이고 들리는데 저처럼 그렇지 않은 척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37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경험담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징들을 가진 경험담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럴 것도 같아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앞에서 걸어다니면 누구라도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겠죠. 37님 사연을 보고 드는 생각이 정말 그렇지 않을까였는데요. 대놓고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람 말고 제야의 고수들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인다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도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생각 때문에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영가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다리가 없다거나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37님 말씀처럼 다리도 온전하고 겉으로 봐선 우리와 다를 게 없어서 봐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